입시를 묻다 피기맘. 앞으로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교장단이 대선 후보들에게 4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인데요. 9일에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통해서 현재 초등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예산 및 교원 정원 확보,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 4개 핵심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치수 회장께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다지는 일, 또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전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시스템 재정비와 교권 보호인데요. 교육활동 중의 사고는 교사 책임이 과도한 편입니다. 이는 교육을 회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는 학교안전법에 명확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 때문에 교사 교권이 위협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모호한 해석,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이 교사들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행정 업무 경감과 교사 심리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감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을 했는데요. 학생 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감축하면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교원 정원 역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미래교육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선 과제로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 자율경영 보장을 제안을 했는데요. 특히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탄력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 리더십과 권한 보장을 통해서 교육 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교권이죠, 교권.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교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권은 있지 않았을까? 없어. 옛날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그 유교적 사상으로 군사부 일체니 이래서 존경해야 된다. 그게 무슨 교권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사의 그 규정되지 않은 애매한 교권이 과도한 거지. 체벌부터 엄청 맞고 그 친구란 영화에도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지만 마치 그런 게 교권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회가 민주화되고 소비자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인 잣대로 그 자기 아이에 대한 권리나 민원의 주장이 높아지면서 반대가 역전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원래 이거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어깨를 부딪혀 잘못해서 그럼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헤어져야 돼. 이게 건전한 사회의 일반적인 건데 부딪히자마자 법적으로 이게 법이란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그런 아예 명시적 규정도 없고 보호되는 게 없다 보니 이제 그게 필요해진 거야. 필요해진 거죠.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각각의 인권의식이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난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인 규정이 필요해진 시기가 되긴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교권을 규정하는, 교권은 교사의 권리잖아. 그러면 이 마진폭을 정해줘야 돼. 어디까지는 권한이 인정이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명확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지난해 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정서적 학대, 저게 진짜 애매하거든.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때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째려봐? 눈 깔아. 이런 거죠. 정서적 학대가. 아니, 괜히 그냥 봤는데 그걸 째려봐로, 미투도 비슷하죠. 본인이 어떻게 느꼈냐의 문제야. 근데 이게 그러면 모든 걸 그 판사의 개인의 그 사람이 신도 아닌데 왠지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뭔가를 느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규정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야지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 이제 언어나 글로 표현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규정이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그렇다고 한 방에 저걸 뭐 법으로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당분간 교사하고 학부모가 직접 맞닿아가지고 싸우면 감정적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정하는 어떤 구조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뭐 안전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냥 면피용으로 넣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전 얘기하다 갑자기 안전의 핵심이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저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안 하려 하는 거랑 교사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저런 게 미치는 거지. 물론 모든 소비자 주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사들도 막 분쟁에 들어가고, 근데 의사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잖아. 그게 뭐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둘 다 안 좋아. 누가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솔직히 뭐 교사의 수급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는 여기서는 좀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교대 간 친구들도 선생님 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대 졸업하고 뭐 로스쿨 가겠다는 등 다른 니즈가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학교 선생님이 그 사회의 척도라고 보이거든요. 그 교사들의 지적 수준, 교사들의 어떤 품위,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그 사회에서 가장,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추적인 모양.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독일 사회를 알고 싶으면 독일의 교사들을 만나보면 그 위층에 있는 사람 또는 아래쪽, 이게 중위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되게 척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를 보면 교사들하고 만나서 만족도 내지는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한국이 아니고 중국인가 인도인가 뭐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난 무섭더라고. 이게 적어도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커트라인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고 싶고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되고, 그걸 가기 위해서 자기 준비도 한 친구들이 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연습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다. 뭐 아이들한테 커리큘럼을 바꿔서 AI를 가르친다. 그럼 누가 가르치냐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사회니까 뭐 우리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하냐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구나 하고 싶은 직업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도움을 받고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교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